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혼수품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죠. 여성분들은 혼수품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혼수품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들고 온 그림은 바로 이 아기 그림이네요. 혼수품과 아기라고 하면 보통 흔히들 여자가 혼전 임신을 했나 싶으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빠, 진짜 현승이한테 초콜릿 주면 안 돼요? 글쎄 안 준다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준 게 아니라고. 내 잠깐 조는 틈에 현승이가 몰래 꺼내 먹은 거라니까. 몰라. 아무튼 현승이 건강 생각한다면 절대 주지 말아요. 알았으니까 얼른 나가. 그러다 약속 늦겠다. 오늘도 남편과 딸의 실랑이가 이어지네요. 딸놈의 걱정을 남편은 알기나 할까요? 알긴 하겠죠. 근데 저 귀여운 게 애교를 부리며 할아버지를 졸라대는 순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게 문제죠. 딸이 무얼 걱정하는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좀 과한 것도 사실이고요. 외손주인 현승이가 그깟 초콜릿 좀 먹는다고 무슨 탈이 날까마는 그래도 딸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승이 엄마가 임신 중독으로 당뇨를 앓았던 전적이 있어서랍니다. 아직 특별한 징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임신성 당뇨를 앓았던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소아 당뇨 발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으니 그럴 법도 하죠. 그 덕에 현승이는 또래 애들이 하기 마련인 군것질은 꿈도 못 꾼답니다. 기껏하는 군것질이라고 해봐야 견과류나 비타민이 든 과자 따위가 전부거든요. 몸에 안 좋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간식거리는 금지시켰거든요. 그래도 포기하기 힘든 게 간식이죠. 지가 아무리 군침을 흘린들 딸이 줄 리가 없다는 걸 안 현승이가 이렇게 엄마가 외출하는 날이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몰래 줬으면 들키지나 말든지 남편이 딸 몰래 현승이한테 간식을 주지만 그게 딸의 감시망을 벗어날 정도로 제대로 하지도 못하니까요. 당장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외출해서 돌아온 딸이 현승이 입냄새를 맡더니 초콜릿 먹였다며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저건 누굴 닮아서 저런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부 둘 다 크게 고집이 센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유독 딸은 고집이 세답니다. 자기 주장도 강하고요. 하긴 저 성정인이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에 꿀이 날 수 있었겠지만요.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니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클 테고요. 딸은 실제로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현승이만 봐도 알 일이죠. 사실 현승이가 딸이 직접 낳은 아이는 아니랍니다. 현승이에겐 쉬이 털어놓지 못할 출생의 비밀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를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잘 키운 딸입니다. 오해는 마세요. 출생의 비밀이라고 해서 막장이거나 혹은 재산에 얽힌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지 실제로 살면서 그런 일이 어디 흔할까요? 말을 하고 보니 좀 개면쩍네요. 사실 저희 딸을 둘러싼 결혼이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일이긴 하거든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겠구나 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 70을 코앞에 둔 여성입니다. 돌이켜보면 큰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답니다. 평범한 가정의 이남 이녀 중 셋째로 태어나 부모 사랑 받으며 자랐고 남편이라는 사람을 만나 두 딸을 낳고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렇게 별 걱정 없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씨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더군요. 뭔가 하나라도 시련을 주지 않으면 심심한가 봐요. 그게 바로 큰딸이었답니다. 결혼하자마자 제 뱃속에 들어선 큰딸은 재산 미천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아이였어요. 자기보다 4살 적은 둘째와는 달리 항상 침착했고 사랑스러운 일만 하는 아이였죠. 아이 키우다 보면 맞게 되는 사춘기에 반항 따위도 없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큰딸을 키우면서 아이 때문에 걱정해본 일이 단 하나도 없을 정도였죠. 그러니 제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것뿐이면 말도 안 합니다.
결혼할 때도 그래요. 아무래도 결혼이란 걸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그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답니다. 딸이 자기 시집갈 미천을 부지런히 모았던 때문이었죠. 거기다가 시댁 어른들도 참 좋은 양반이었던지라 혼수나 예단 같은 허례허식을 따지지도 않으셨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집안이었어요. 바깥 사돈이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 후 자기 사업을 잘 꾸린 덕에 건물 2채를 가질 정도로 짱짱한 부자였으니까요. 흔히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면 여자 집안과 과도한 혼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가령 40평짜리 아파트를 구해준다 치면 그 공간에 어울리는 각종 혼수를 요구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저희도 처음에 그런 걱정이 없지 않았어요. 딸을 통해 사돈집 재력을 대충 들었거든요. 게다가 2사람이 살 집으로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를 구해준다는 말까지 들었으니 오죽 걱정이 됐겠습니까? 창피한 말이지만 저희가 형편이 좀 그랬거든요. 남편이 50대 초반에 명예퇴직을 당하고 그간 모은 돈으로 조그만 사업을 했는데 그게 영 신통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큰딸과 작은딸이 대학 졸업 후 제 일들을 잘 찾아 생활비라도 줬으니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거지 만약 남편한테만 기댔다면 엄청 쪼들렸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부잣집 며느리로 간다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심지어 상견례장에서 바깥 사돈이 혼수 따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음에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의 입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식이 처음부터 제대로 못하면 왠지 대접 못 받고 살지 않을까 싶어지니까요. 지나고 보니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네요. 사돈들은 그 문제로 딸놈을 업신 여기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좋은 며느리를 보았다며 많이 아껴주셨거든요. 하긴 큰놈이라면 어디서나 사랑받을 법하죠. 자존감도 높고 자기 맡은 일은 그게 무엇이든 제대로 하는 놈이거든요. 제가 30년 넘게 키웠으니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입장 차라는 게 있으니 마냥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역시 기우였어요. 큰딸은 자기 일을 하면서도 수시로 바깥 사돈의 일도 거두는 영민함을 보였습니다. 사돈 말로는 큰딸 덕에 매출이 더 뛰어다시던걸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귀여움을 받았던 걸 보면 맞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고민이 있었겠어요. 남편이 돈을 좀 못 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었죠. 적게 벌면 버는 만큼 쓰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고민거리를 찾는다면 작은 딸 정도랄까요? 말씀드렸지만 굳이 찾는다면 그렇다는 정도입니다. 작은 딸이 말썽을 부린다거나 빈둥빈둥거리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누구보다 똑부러지는 그런 아이였어요. 똑부러진다는 게 고민할 일이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저희 생각과 어긋나는 경우가 된다면 그럴 수도 있답니다. 가장 크게 저희와 대립한 게 바로 결혼에 관한 거였어요. 네 언니도 시집 갔으니 너도 이제 좋은 짝 만나야지. 시집? 꼭 가야 돼? 시집 가봤자 남자 좋은 일만 시키는 건데. 당장 엄마를 봐. 우리 아빠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줘서 끙끙 앓으면서. 얘가 네 아빠 듣겠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미안해 하시는지 알면서. 그리고 네 아빠가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게으름을 부리는 것도 아니잖아. 아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알잖아. 알지. 알지만 어쨌든 엄마가 고생하는 건 맞잖아. 나라고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있어? 난 지금이 좋아.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엄마 아빠도 좀 주고 나도 즐기면서 사는 거. 내가 왜 그 고생해서 번 돈으로 남자 뒤치다꺼리를 해야 해? 점점 네 형부 봐. 네 형부가 그러디? 얼마나 언니한테 잘하는데. 그건 형부라서 그래. 나도 그건 인정해. 근데 형부 같은 남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엄마는 그것도 모르면서. 네가 찾아보기라도 했니? 찾아보고서나 그런 말을 하든지. 찾아볼게. 찾아봐서 형부 같은 그런 남자 있으면 그때 가지 뭐. 됐지? 너 진짜 그럴 거니? 아, 몰라. 나 바빠. 둘째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큰 사위는 진짜 백이었거든요.
부잣집 자식인데도 소탈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마누라 끔찍히 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심지어는 저희한테도 정말로 잘했답니다. 자주 찾은 건 아니지만 가끔씩 와서는 남편 붙잡고 바둑 둔답시고 옥신각신하는 걸 보면 왜 그리 흐뭇하던지요. 아이고, 그게 죽나. 이거 한 수만 물러주게. 벌써 2번이나 물려드렸잖아요. 안 됩니다. 잊으셨어요? 이거 내기 바둑인 거. 그냥 졌다 그러시고 오늘 저녁 쏘세요. 알았어. 저녁은 내가 쏠게. 그러니까 이거 한 수만. 진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혹시 이 바둑 역전돼도 아버님이 저녁은 쏘시는 거고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얼른 물려주기나 해. 물려는 드리는데 이거 한 수 물린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요. 그냥 다음부터는 저한테 2점 깔고 두세요. 2점은 무슨? 내가 어제 술을 마셔서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래. 다른 날도 그땐 저녁이 아니라 삼시세끼 다 쏘는 걸로. 그러시든지요. 제가 아들을 못 낳았다고 후회해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럴 때면 가끔씩은 아들을 낳을 걸 그랬나 싶을 정도였답니다. 남편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있었으면 이런 재미를 누렸을까 하고요. 친구들을 보니 꼭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위는 정말 곰살 맞았습니다. 사위라고 다 늙은 노친네 비위 맞추는 게 뭐가 그리 재밌겠습니까? 그런데도 매번 이런 걸 보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인 게 분명한 거죠. 둘째가 결혼 상대로 형부를 운운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그게 진짜로 하는 말인 줄은 몰랐죠. 그냥 하는 소리겠거니 싶어 제발 그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게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네요. 하긴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나 할까요? 이게 다 막내라고 오냐오냐 키운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이 그랬거든요. 여자라고 한계도 두지 말고 원하는 건 뭐든 하게 해주자고요. 첫째야 성향이 그러니 그럴 이유도 없고 시도도 하지 않았지만 둘째는 아니었거든요. 뭐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며 살라고 수시로 말했더니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아마 요즘 사람들이 보면 둘째가 더 멋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옛날 사람이다 보니 그게 잘 안 되네요. 일도 좋고 자기 실현도 좋지만 그래도 여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다 싶어서요.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제가 이렇게 키운 업보죠. 조선시대 왕들조차도 자식 일은 자기 맘대로 안 됐다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죽할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둘째의 결혼에 대한 희망을 접자 싶더군요. 어차피 자식 둘 중 하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그걸로 만족하려고 했죠. 다만 신경이 쓰이는 건 큰놈이 좀채 아기가 안 들어선단 거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 결혼도 아니니 한시가 급했죠. 부부 금슬도 차고 넘치게 좋았고 두 사람 다 건강하다는데 왜 이리 아이가 안 서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우려를 표할 때마다 딸은 괜찮다고 그러긴 했지만 지도 신경이 꽤 쓰인 건 맞나 보더라고요. 엄마. 어느 날 전화를 걸어온 딸의 목소리에 왠지 울음이 섞인 듯 들렸습니다. 덜컥 겁이 나지 뭡니까? 딸이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왜? 무슨 일인데? 너 지금 우는 거 맞지? 엄마. 무슨 일이냐니까 말을 해봐. 엄마, 할머니 된대.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5년 만의 일이었거든요. 그 소식을 듣는 제가 일이 기쁜데 딸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물론이고 사위도 사돈들도 다들 뒤집어졌답니다. 감사한 일이죠. 시어른들이라면 손자 낳으란 압박을 가할 법도 한데 한 번도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거든요. 진짜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안 기다린 건 아니겠죠. 제 마음이나 그분들 마음이나 거기서 거기셨을 테니까요. 그래도 가장 좋아한 건 역시 딸과 사위였을 겁니다. 두 사람은 임신 소식을 접하자마자 아이 성별도 모르면서 아이 물건 사러 다닌다며 매주 쇼핑을 다니기 바빴거든요.
임신 막달 즈음엔 방 하나를 아이 물건으로 가득 채울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호사 다말하든가요. 좋은 일엔 꼭 막아 끼는 법이죠. 딸이 그랬답니다. 아무래도 노산이다 보니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회사도 일찌감치 휴직을 하고 거의 집 밖을 나서지 않을 정도로 조심했답니다. 어떻게 얻은 아이인데요. 당연히 그래야죠. 요즘 의사들은 아이를 갖고도 운동도 하고 평소처럼 지내라고 말하지만 막상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따르는 게 쉽지 않답니다. 특히 딸처럼 노산이면 더 그렇죠. 혹시라도 충격이 가해져 아이가 잘못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했죠.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딸의 몸이 갈수록 안 좋아졌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자아간 전증이란 병이래요. 쉬운 말로 임신 중독증이랍니다.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도 생기고 그랬어요. 뭐 저희 때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도 임신 때문에 그렇다고 가볍게 넘기곤 하던 일이었죠. 근데 요샌 그걸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더군요. 병에 걸렸으니 당연히 걱정이 되긴 해도 애를 낳아본 사람이라면 알죠. 애만 놓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어요. 네 언니 임신 중독이래. 임신 중독? 그래서 많이 안 좋대? 불편하기는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 애 낳고 나면 사라질 거야. 다행이네. 언니가 너무 겁먹어서 그래. 임신해도 평소처럼 운동도 하고 아무거나 먹고 그래야 하는데. 네 언니가 나이가 있잖아. 그래서 조심하는 거지. 조심해서 나쁠 건 없고. 그나저나 소감이 어떠냐? 이제 금방 이모가 될 건데. 웬일이래? 보통 때 같으면 너도 빨리 언니처럼 엄마 될 생각하라고 그러지 않고 이제 내 결혼은 포기한 거야? 포기는? 그렇다고 내가 남자를 갖다 바칠 수도 없고 네가 내가 잔소리한다고 그러겠다고 말할 놈도 아닌걸. 왠지 반가우면서도 서운하네. 이러다 내가 남자라도 데려오면 어쩌려고. 그럴 남자는 있고 있으면 데려와 봐라. 내가 너 없고 동네라도 돌 테니까. 그 말은 절대 그럴 일 없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우리 엄마 운동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남자를 데려와야 하나? 자꾸 바람 넣지 마. 이제 간신히 포기할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네가 또 그러면 자꾸 기대하게 되잖아.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언니한테 전화나 자주 해. 요새 집에만 있으니 심심한가 보더라. 너무 경황이 없었죠. 큰애가 임신한 것도 놀라운 상황에서 임신 중독이라니 온 신경이 큰애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째가 남자 우는 애도 귓등으로도 안 들었던 거죠. 뭐 그렇지 않았다 해도 달라질 일은 없었지만요. 그땐 큰애가 가장 중요할 때였잖아요. 저도 수시로 딸네 집을 드나들며 딸 뒷바라지를 해야만 했어요. 나날이 커져가는 딸의 배를 보는 일이 왜 그리 흐뭇하든지요. 저놈이 얼른 나와서 우리를 기쁘게 해줄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그날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어요. 누구보다 큰 축복 속에서 태어나야 할 손자가 우리를 찾아온 그날이 아직도 선하네요. 아직 태어날 날짜도 아닌데 지엄마 뱃속을 박차고 나왔거든요. 정해진 날짜보다 많이 빨랐죠. 그렇다고 그게 축하받지 않을 일은 아니었음에도 손자는 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손자를 보면 그때가 떠올라 마음이 아려옵니다. 박서방, 이게 무슨 일이야? 소영이가 왜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야? 출산을 한 달이나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사위가 전화를 걸었더군요. 평소 너스레로 무장한 사위의 목소리가 너무도 어두웠답니다. 혹시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 엄청 마음을 졸였어요. 애는? 딸도 딸이지만 손주도 걱정이 되더군요. 다행히 아이는 괜찮대요. 이미 세상 밖으로 나왔다지 뭡니까? 아직 예정일이 한 달이나 남은 아이가 왜 벌써 태어난 것인지 궁금했지만 당장 시급한 건 큰애였어요.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로 왔어요. 제왕절개로 아이는 꺼냈는데 소영이는 좀 안 좋아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소영이가 많이 안 좋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임신 중독이라고는 해도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한 세상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랍니까? 너무 무서웠지만 그래도 딸을 잃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의사들이 고쳐주겠지 했으니까요. 애 낳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요즘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아니더군요. 딸은 그렇게 나흘을 중환자실에서만 머무르다 제 곁을 떠났답니다. 사인은 폐부종과 뇌출혈이 동반된 때문이었어요. 며칠 전까지 밝은 목소리로 통화하며 곧 태어날 아이만 기다리던 내 딸이 마지막 유언도 없이 떠났다는 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내 딸이었어요. 그런 딸이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을 보내는 마지막 길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뿐이더군요. 그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론 저도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당장이라도 딸을 쫓아가 혼자 가는 길 외롭지 않게 해주고만 싶더라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땐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더 손자에게 미안했답니다. 세상 모든 축복을 다 안고 태어났어야 할 내 손자 현승이가 외롭게 병실에서 먹고 자고 일어났으니까요. 딸을 보내고 현승이는 사위가 데리고 갔습니다. 아무리 경황이 없어도 아이는 지켜야 하니까요. 저도 손을 보태야 했지만 그럴 힘이 없었어요. 살아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둘째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둘째라고 안 슬펐을까요? 그래도 바짝 정신 차리고 수시로 사위 집을 드나들더군요. 사돈들도 많이 보살펴 주셨고요. 죄송스럽게도 저만 그 행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딱 한 달을 그렇게 살았어요. 울다가 남편에게 한 소리 듣고 또 울다가 남편 잡고 같이 울고 그랬어요. 딸을 보낸 일이 차마 견딜 수가 없는 일이긴 해도 계속 그럴 순 없었어요. 딸이 남기고 간 선물이 있으니까요.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려 사위 집을 가서 본 손자 현승이는 참 딸을 많이 닮았더군요. 웃을 때 희미하게 드러나는 보조개까지 영락없는 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래도 사위 앞에서는 울 수 없죠. 저만큼 힘들고 저만큼 슬픈 사람이 사위 아닙니까? 어머니, 힘드실 텐데 쉬세요. 부모님이랑 의논했는데 당분간은 베이비시터를 드리려고요. 저도 회사 일도 있고 하니 누군가는 현승이를 돌봐야 하잖아요. 베이비시터? 애 돌보는 사람 말이지? 그럴 필요 없네. 왜 우리 손자를 다른 사람 손에 맡겨? 내가 하면 되지. 어머니 심정은 알지만 어머니 몸도 챙기셔야죠. 어머니 요새 거울 안 보셨죠? 너무 마르셨어요. 계속 이러시면 진짜 큰일 나요. 당분간만이요. 어머니가 건강해지시면 그때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 당분간은 좀 정양하세요. 어머니 진짜 안 좋아지시면 제가 소영이를 어떻게 봐요? 사위의 걱정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만큼 절 보기가 안쓰럽긴 했어요. 근 한 달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자지도 못했으니 몸이 축나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어때서요? 이깟 몸 좀 축나는 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요. 그래봐야 금방 원래대로 돌아올 몸인걸요. 무엇보다 내 딸이 남기고 간 이 소중한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긴 했지만 저보다는 사위 고집이 더 세더군요. 결국 당분간 베이비시터를 두기로 했답니다. 사위 말이 맞았어요. 제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다 해도 이런 몸으로 아이를 보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는 몰라도 아이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잖아요. 사위 말대로 어서 빨리 건강을 찾아서 제가 우리 손자를 봐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안 넘어가는 밥도 억지로 씹어 삼키고 잠도 많이 자려고 애썼답니다. 밥까지는 그랬는데 잠이 문제더군요. 누우려고 머리만 대면 그때부터 큰애가 떠올랐으니까요. 사람이 잠을 못 자니 몸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어서 빨리 나아서 손자를 봐야 하는데 그게 제 뜻대로 안 되니 속만 타들어가던 그때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한 번 저를 수렁에 빠뜨리지 뭡니까? 사돈, 접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안사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안사돈 뵐 면목이 없죠. 얼마나 우리 애한테 잘해주셨는데 그걸 이렇게 갚았으니 말입니다. 네, 이제 그만 하네요. 사돈은 괜찮으시죠? 네, 저야 뭐 우진이 말 들으니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우진이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빨리 몸을 추슬러야 하실 텐데. 아닙니다. 박서방이 괜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전 괜찮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 안사돈이 힘겹게 입을 떼시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드릴 말씀이 아닌 걸 아는데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로 드릴 말씀이 아니라서 좀 뵀으면 합니다. 네, 두 분 다 배워야 할 문제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투였어요.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큰애가 그렇게 된 직후니 더 크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돈을 만나기 전에 사돈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리였어요.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 사귀는 남자가 있어요. 놀랄 일이긴 했습니다. 둘째가 남자를 사귀다뇨. 다른 때였다면 놀라면서도 기뻐할 일이었지만 지금은 때가 이러니 마냥 그럴 수도 없더군요. 물론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놀라긴 해도 좋은 일이네. 네 언니가 이 소식을 들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남자를 사귄 게 죄송하다는 걸까요? 아니면 하필 이럴 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다는 걸까요? 딸이 말한 죄송의 의미는 그게 아니었어요. 조금 더 지나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성진 씨 부모님이 아셨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니, 성진이라니? 네가 사귄다는 남자 말이냐? 아니, 그쪽 부모님이 아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이래도 그쪽 부모님이 아신 게 죄송할 일도 아니고.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큰애가 죽었다고 해서 둘째가 사귀는 남자의 부모님이 몰라야 할 소식은 아니었으니까요. 그게 성진 씨가 형부 동생이에요. 사돈이요. 또 한 번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둘째가 사귄다는 남자가 사위의 동생인 그 총각이란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돈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랍니까? 왜 둘째가 사돈 총각을 만난다는 건지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사귄다는 남자가 사돈 총각이라고? 그게 말이 돼?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너무 어이가 없는지 말문이 막혔고요.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사돈 총각을 만난다는 딸이 도통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 너무 흥분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니? 지금 네 말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 이상한 건 알아. 근데 이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니잖아. 너 미쳤니? 당장 그만둬. 네 말대로 결혼 안 해도 되니까 당장 그만두라고. 세상에 어떻게 형부의 동생을 만나? 아무리 청꽃이라도 그런 짓은 안 한다. 엄마, 제발.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래, 해봐라. 하긴 뭐래요. 말 같아야 드러나주지. 난 말했어요. 당장 헤어지라고. 설마 사돈이 전화한 게 그것 때문이니? 응, 어르신들이 아셨대.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됐나 봐. 그래서 나도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거야. 딸 이야기를 다른 분들한테 들으면 안 되니까.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잡지 않았다면 그랬을 거예요. 일단은 들어주자더군요. 다 들어보고 나서 혼을 내든 이야기를 하든 하자고요. 당신은 조금만 진정해. 일단 이야기부터 들어보자고.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 딸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사돈 총각 회사가 딸 회사와 공동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사돈 총각이 딸 회사로 왔고요. 처음엔 서로가 사돈인 걸 주위 동료들에게 숨기려고 했대요.
괜히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입방아에 올리는 게 싫어서였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서로 부딪히는 시간이 늘어난 거죠. 아무리 회사 일이라 해도 같이 있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되는 거고요. 둘이 너무 잘 맞더라네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취향도 많이 겹치고 무엇보다 함께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잘 맞았답니다. 그래도 사돈 사이니 남자 여자로 발전할 줄은 몰랐대요. 그냥 좋은 친구 하나 생긴 셈 치자 그랬는데 딸 말대로 그게 어디 그리 쉬운가요. 둘 다 청춘이니 서서히 서로에게 마음을 가지게 됐다네요. 진짜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 우리끼리도 얘기했거든.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그렇더라. 안 보면 보고 싶고 잠 안 오는 밤이면 이야기하고 싶고. 결국 사귀기로 했어. 우리 벌써 1년을 만났어. 현승이 태어나면 양가 찾아뵙고 허락 구하자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고. 그래서 당분간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려 했는데 성진 씨가 형부랑 있다가 핸드폰에 있던 내 사진이랑 문자 같은 걸 들켰나 봐. 그래서 저쪽 어르신들도 알게 된 거고. 제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법을 어긴 것도 아니잖아. 우리 법적으로는 떳떳한 사이야, 엄마. 아이고, 이 바보야. 법적인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니. 길 가는 사람 잡고 물어봐라. 사돈 총각 만나는 게 어떠냐고. 난리를 칠 거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은영아, 여기서 그만해. 내가 사돈한테는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할게. 제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자. 세상에 겹사돈이 말이 된답니까? 둘째 말대로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일 수는 있지만 사람 사는데 법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거 아닌가요? 당장 제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더군요. 이러지 마세요. 사돈이 뭘 잘못하셨다고. 아닙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폐를 끼쳤습니다. 그런 거면 저희도 마찬가지죠. 일단 자리에 앉으시지요. 먼저 이야기부터 좀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사돈을 만나자마자 바로 사과부터 했습니다. 이미 그분들도 제가 소식을 들었다는 걸 알겠죠. 딸놈이 사돈 총각한테 다 이야기를 했을 테니까요. 그 심정 저희라고 모르겠습니까? 저희도 이야기 듣고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당연히 그러셨겠죠. 진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놀라셨지요? 근데 놀라고 만류하고 이런 게 다가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뵙자고 정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드실 텐데 이런 부탁 드려서 죄송하지만 더 미룬다고 능사가 아니다 싶어서요. 예, 말씀하십시오. 두 분 생각을 듣고 싶어서요. 당연히 안 될 일이죠. 겹사돈이라뇨. 사돈 생각도 같으신지요? 글쎄요. 집사람은 저러는데 전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보, 모르긴 뭘 몰라요. 잠깐만. 사돈 이야기부터 듣고 저랑 집사람도 우진이한테 성진이 이야기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진이 이놈 직접 불러서 다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저희 둘째 놈이 이제껏 부모 속을 썩인다거나 부모 말을 거역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놈입니다. 그 어렵다는 회계사 시험도 통과할 만큼 똑똑한 놈이기도 하고요. 사돈 처녀도 비슷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둘째 놈도 결혼에 크게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러니 저 나이까지 이러고 사는 거죠. 근데 그 놈이 사돈 처녀에만 한다니 저희가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사돈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사위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장남이긴 하지만 아버지 사업은 아마 둘째가 물려받을 것 같다고요. 둘째가 욕심을 내서 그런 게 아니랍니다. 그만큼 사돈 총각이 영민하다는 이야기였죠. 형만한 아우 없다는 말은 자기 집에서는 씨도 안 먹힐 정도로 사돈 총각이 똑똑하고 착한 그런 청년이라는 얘기는 이미 알고 있었죠. 저희 집으로 치면 큰애 같은 존재란 말이겠죠. 그런 자식이 결혼하고 싶다며 공개한 여자가 바로 저희 둘째였던 거고요. 네, 이 사람 말대로입니다.
저희도 진짜 많이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상황이 이런 때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무엇보다 둘째가 저렇게까지 말을 했으니 허투루 들을 수가 없었어요. 큰 놈이 들으면 서운하다 하겠지만 성진이가 자기 한 말은 반드시 책임지는 아이거든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놈이 사돈처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 저희도 마냥 안 된다고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사돈들을 뵙자고 한 거예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돈이 하는 말은 두 사람의 결혼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설마 두 분은 이 결혼을 찬성하시는 건가요? 전 그렇게 들렸습니다만. 마냥 박수치고 찬성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저 아이들도 다 큰 성인이니까 나이가 어리고 충동적인 마음으로 불장난할 만한 아이들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무턱대고 안 된다고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지 싶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 결혼 허락하고 싶기도 합니다.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사돈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당장 저부터라도 겹사돈이라 그러면 왠지 나쁜 짓 같다는 생각부터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저희가 사돈인 걸 떠나서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사돈이 아니고 저 두 아이가 결혼 승낙을 얻겠다고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둘째 따님을 못 믿으십니까? 그렇게 행동해온 사람인가요? 좀 당황했습니다. 사돈이 저희 둘째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와서요. 자식 자랑을 제 입으로 하는 것 같아 좀 그렇지만 둘째 놈은 똑 부러지는 놈입니다. 허튼 소리 안 하고 자기 일 열심히 그런 놈이지요. 그러면서도 사람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놈입니다. 한때는 의대를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가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는 놈입니다. 그건 왜 물으십니까? 비슷하네요. 저희 둘째도 그렇습니다. 사돈 말대로라면 두 아이 다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아이지요. 사돈 처녀가 사돈집 자식이 아니라 다른 집 자식으로 저희 집에 인사 왔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그런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겹사돈을 곱게 봐주는 분위기는 아니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죠. 네, 걱정하시는 거 너무 잘합니다. 근데 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겹사돈이라 더 마음이 가다니요. 제가 이미 며느라이를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좋은 아이였죠. 그렇게 되지만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지금도 매일 기도할 만큼이요. 바깥사돈 눈에 얼핏 눈물 같은 게 맺히더군요. 고맙대요. 이렇게나 저희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요. 근데 갑자기 큰애 얘기는 왜 하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도 상처가 되실 텐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 애를 그렇게 예뻐해 주신 거요. 저희 애도 사돈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야말로 그렇게 좋은 아이를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전 며느라이를 통해 사돈 자제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성향이 다르긴 하겠지만 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 첫째나 둘째나 올곧게 자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식놈들도 그렇거든요. 큰 놈과 작은 놈이 성격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다르지만 인성 하나만큼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니까요. 며느라이와 사돈 처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욕심인 건 압니다만 전 사돈 둘째 자제분을 며느리로 맡고 싶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분명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걸로 아는데 생각은 저보다 훨씬 젊으셔서요. 전 겹사돈이란 말에 앞뒤 가리지 않고 무턱대고 반대만 했으니까요. 사람이 어떤지 집안이 어떤지는 살펴볼 생각조차 없었어요. 근데 사돈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말씀하시는 게 너무 조리 있으셔서 뭐라 반박하기도 그랬고요.
그렇다고 제가 지닌 거부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마냥 반대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힘드신데 저희가 괜히 부담만 안겨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사랑하는 자식일 아닙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목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저희 자식들이 행복해지는 것 아닐까요? 모쪼록 얼른 마음 터십시오. 계속 힘들어 하시는 건 소영이도 바라는 바가 아닐 테니까요.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사돈과의 만남을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할 게 참 많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사돈의 마지막 말이 그랬습니다. 사람들 이목보다는 자식의 행복이 중요한 거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네요. 전 어찌 그리 멍청한가 자책하게 되더군요. 내 자식이 좋다는데 사람들 눈이 무서워 그 행복을 뺏으려 한 못난 어미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오자 둘째가 뭐 마려운 강아지처럼 저희 눈치를 살피더군요. 은영아, 너 이리 앉아봐라. 쪼르르 달려오는 둘째. 지도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한 거겠죠. 왜 안 그럴까요? 정말로 사돈 총각이 그리 좋으냐? 아빠는? 그러니 내가 이 사달을 일으킨 거지. 내가 오늘 진짜 많이 배웠다. 사돈 어른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다.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더라. 남편 말은 저도 10분 공감이 갔어요. 다음에 사돈 총각 한번 보자고 그래라. 아빠! 너무 들뜨지 마. 그렇다고 허락한 건 아니니까.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다. 시집 안 가겠다는 놈을 무슨 수로 꼬드긴 건지.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꼬드기긴 누가. 내가 그런다고 넘어갈까? 아무튼 알았어요. 내 당장 전화할게. 신나서 나가더군요. 사돈 총각한테 전화하러 가는 거겠죠. 사실 아직까지도 꺼림칙한 게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사돈 자리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 인품의 며느리 사랑하는 마음까지 다 갖춘 그런 사람들 밑에서 사는 거야말로 둘째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운이다 싶었거든요. 물론 더 중요한 건 우리 둘째를 맡아줄 남자인 거겠죠. 사실 안 봐도 알 것 같긴 해요. 아까 사돈이 그러셨잖아요. 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 첫째만큼 둘째도 제대로일 거란 말입니다. 사위네라고 다르겠어요. 특히나 저런 생각을 지닌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고요. 그날 우리 부부는 밤새 뒤척여야 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겠죠. 여전히 겹사돈이란 단어에 대한 거부감도 한몫 거들었을 거고요. 그걸 씻어준 게 사위였습니다. 어머니, 좋았습니다. 현승이도 같이 왔어요. 주말이 되자 사위가 손자를 데리고 왔더군요. 여전히 거칠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딴에는 웃는 얼굴이더군요. 일부러 그러는 거겠죠. 참 좋은 사람입니다. 몹쓸 것, 저리 좋은 사람을 두고 어찌 그리 매정하게 떠났을까요? 어머니 저 배고파요. 육개장 먹고 싶습니다. 거칠해진 얼굴만큼이나 거칠해진 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감추며 사위 노릇을 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더 아려옵니다. 서둘러 음식을 준비해 한술 떴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며 맛있게 먹어주는 사위가 그리 고마울 수가 없대요. 그렇게 육개장을 끓여 맛있게 먹고 나서 사위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놈 자는 얼굴이 딱 집사람이죠? 그러게. 현승이는 외탁했나 보네. 안 서운한가? 서운하긴요. 그래서 더 좋은데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고맙고. 어머니 그제 저희 부모님 만나셨죠? 많이 놀라셨죠? 그래 놀랐어. 감사하기도 했고. 어머니 얼굴을 보니 아직도 좀 꺼림직하신가 봐요. 이제 관상도 보나? 맞네. 사돈 어른 말이 100번 맞지만 그래도 좀 그래. 그러시는 게 당연하죠. 근데 어머니, 제가 형이라서가 아니라 제 동생 진짜 괜찮은 놈입니다. 저보다 한 30배는 더 낫달까요? 인정하기 싫지만요. 무슨 소리야? 내 눈엔 자네가 훨씬 낫기만 하구만. 역시 저한테는 어머니밖에 없어요. 쓰다듬어주고 싶을 정도로 고운 사람입니다.
힘들 텐데 절 위로해 주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어찌 그리 짠하답니까? 아버님은 이런 어머니를 두고 어디 가신 건지. 친구들 개모임 같지. 그건 가야지.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그러면 마음도 좀 가벼워질 테고. 안 간다는 거 내가 억지로 보냈어. 잘하셨어요. 어머니도 좀 그러시고요. 아무튼 어머니, 이번엔 제가 처제 형부 된 입장에서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웬만한 놈이라면 처제를 안 보냅니다. 처제가 아깝죠. 사실 제 동생이라고 해도 처제가 여전히 아깝지만요. 그래도 처제 힘들게 하지 않을 놈인 건 제가 보장합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처제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요. 설마 바깥 사돈 이야기를 들은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저 그 부모의 그 자식인 거겠죠. 중요한 건 둘째의 행복이란 그 이야기. 저는 미처 생각 못했던 그 이야기를 사위의 입을 통해 다시 듣게 되니 조금씩 마음이 잡혀가더군요. 그러나 중에 사돈 총각을 만나게 되었네요. 이렇게 보게 되니 반갑네.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심려인 건 알고? 엄마! 알았어. 뭐 물어볼 게 없네.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래, 해보게. 두 분 걱정하시는 게 뭔지 잘 압니다. 이상한 말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로 상처를 입으실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더 잘하겠습니다. 그 상처가 다 씻겨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은영이도 사돈 어르신들도 아파하지 않을 수 있게 잘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형제라곤 하지만 많이 다르더군요. 사위는 언제나 넉살 좋게 저희를 대하는 타입이라면 사돈 총각은 참 진중한 스타일이랄까요. 문득 사돈이 한 말이 생각나대요.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책임지는 아이라고 그러셨죠. 제가 관상 같은 걸 보지 못하지만 이 나이가 되도록 살다 보니 그래도 반쯤은 맞추거든요. 사돈 총각의 눈빛이 앙담은 입술이 그럴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물도 사위보다 낫고요. 우리 사위 들으면 당장 삐지겠지만 사실이 그렇더라고요. 더 이상 반대할 수도 없지 뭡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 이건 성진 씨가 제안한 건데 참 속 깊은 사람이더라고요. 현승이 우리가 키울까 해. 무슨 말이야? 엄연히 아빠가 있는데. 당연하지. 형부가 있는데. 근데 형부는 회사 다니잖아. 지금처럼 매일 베이비시터가 보게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엄만 그게 좋아? 난 그거 싫어. 안 그래도 내가 그러자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 못했거든. 근데 성진 씨가 먼저 그러자 그러더라고. 나야 당연히 좋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새삼 사돈 총각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끼겠더라고요. 조카라고는 해도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런 애를 스스로 맡겠다고 할 만큼 사려 깊은 남자가 어디 그리 흔하겠습니까? 그래도 그건 아니죠. 늦은 결혼이니만큼 둘이서 알콩달콩 살아야 할 판에 시작부터 애를 키우며 살면 결혼의 참맛을 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없진 않았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위가 때가 되면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테니 현승이는 저희 부부가 데려와서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아무한테도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저보다 더 현승이에게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를 제외한다면 아무래도 저 두 사람인 건 맞죠. 둘 다 현승이의 가장 가까운 핏줄 아닙니까? 여보, 은영이 말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말? 현승이를 지가 키운다는 거? 안 되지. 쥐들도 쥐들 인생 살아야지. 남편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더군요. 그래도 미련이 남는 눈치긴 했습니다만 그게 어디 저희 맘대로만 될 일인가요? 당장 사돈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 저희 둘째 놈은 어떻든가요? 아유 듬직하대요. 꼭 사돈 뵙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큰 놈은 안 사람 닮고 작은 놈은 저 닮았다는 말을 예전부터 들은지라. 근데 오늘은 왜? 그냥 뵙자고 했습니다. 저희도 맘도 허하고 두 분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왠지 편하기도 하고 제가 좀 주책이죠. 누구보다 어려워야 할 사돈들이 편하다니. 아닙니다. 저도 그런걸요. 감사합니다. 집사람 말도 맞긴 한데 애들 이야기도 좀 할까 하고요. 그래 마음의 결정은 좀 하신 건가요? 네. 집사람이랑 많이 얘기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사돈 말씀이 맞다 싶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눈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아이들 행복이지요. 둘 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사랑한 걸 보니 저희가 말리는 게 소용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당장 결혼은 좀 무리 아닐까요? 큰놈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럼요. 저희도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두 아이 다 나이가 있긴 해도 서두를 이유는 없죠. 천천히 진행하시죠. 네. 그래도 이미 이렇게 된 걸 굳이 미워해야 할까 싶습니다. 집사람 말대로 나이도 있는 애들을 매일 서로 그리워하게 두느니 그냥 살림을 합치는 게 어떨까요? 결혼식은 일단 미뤄두더라고요. 바깥 사돈이 사업을 크게 한다더니 일을 밀어붙이는 게 시원시원하더라고요. 하긴 애들 나이도 있는데 계속 밀어두는 것도 능사는 아니죠. 저희가 다행히 운이 좋아서 둘째 살 집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죄송해서 어째요. 저희가 제대로 보태지도 못했는데. 큰애 때도 그랬는데 이번도 그러니 저희가 면목이 없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런 거 누가 준비한들 어떻습니까? 형편 되는 쪽이 하면 되죠. 진짜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사돈이 그런 걸로 누굴 책잡을 사람이 아니란 게 행운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큰애 아파트 같은 동에 집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잡았습니다. 혹시 저희의 말 들으셨습니까? 현승이 얘기 말이죠. 네, 들었습니다. 저희는 안 된다고는 했습니다만. 네, 저희도 그랬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은 놈 고집이 장난 아닙니다. 아비인 저도 저놈 고집은 당체 이겨먹을 수가 없어서 그놈이 마음에 없는 소리는 아예 뱉지도 않는 놈입니다. 지가 키운다고 하니 그냥 맡겨두시지요. 사돈처녀, 아니지, 이제 며느리네요. 며느라이도 원하던 바라고도 하고요. 그래도 될까요? 네, 맡겨보시죠. 지들이 하다 힘들면 제가 해도 됩니다. 아닙니다. 그 일은 제가 해야죠. 결국 그리 하기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며느라이는 그냥 몸만 보내주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가 없죠. 저희도 염치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이미 다 집어놓은지라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돈이 왜 한 게 없으십니까? 가장 크고 좋은 혼수를 주셨는데요. 네? 혼수라뇨? 저희가 뭘 했다고? 현승이 있지 않습니까? 현승이만큼 소중한 혼수가 어딨다고요? 여보, 현승이를 왜? 뭐 들린 말을 했나? 내가 가진 거 다 합쳐도 현승이 하나에 못 미치는데. 그렇게 저희가 준비해야 할 혼수는 현승이 하나로 마무리되었답니다. 너무 고마운 분들이시죠. 두 아이는 몇 달 후 사돈이 준비한 집에서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결혼식도 못 치렀지만 두 아이는 그게 대수냐는 시기였어요. 맞습니다. 그깟식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둘이 잘 사는 거죠. 아니네요. 정확히는 셋이네요. 현승이까지 하면 그렇답니다. 사위도 처음에는 싫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은영이 뜻을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하긴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4층만 내려오면 바로 아이를 볼 수 있으니 어려울 것도 없죠. 소영이도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고 대견해 하고 있을 거고요. 은영이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인데 막상 현승이를 보다 보니 일하는 게 싫어졌답니다. 싫어졌다기보다는 현승이랑 있는 게 훨씬 좋다는 이유였지만요. 덕분에 현승이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젠 제가 하늘에 가도 우리 소영이 볼 면목이 좀 서는 거겠죠. 여전히 전 소영이가 그립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라면 다 그렇겠죠. 그래도 우리 소영이는 천천히 만나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이곳에서 우리 손자랑 사위랑 딸이랑 잘 지내려고요. 그게 소영이가 바라는 거 아닐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자식을 잃는 슬픔은 가히 상상도 안 됩니다. 저는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큰일을 겪으신 사연자분 애 많이 쓰셨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작은 딸의 결혼 이야기로 찾아온 해프닝 덕에 오히려 사돈댁과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보기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